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하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저는 경제가 정말 어려져서 곡소리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경제 안 좋아져서 돌아오는 사람도 한번 자빠지는 거, 아니면 영끌하신 분들 못 버티는 거 보고 싶다. 많아요. 한편은 우리나라를 걱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반되죠 이게. 일단 경제가 어려서 곡소리 나는 거 보고 싶다는 얘기는, 일단 이분은 그래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곡소리 나는 걸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곡소리 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곡소리 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 사람이 더 많거든. 어떻게 보면 이 댓글 단 것도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으니 힘들까 안 나겠죠. 내가 힘든데 망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럼 내가부터 망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빚이 1억인데 대한민국 한번 내려가는 거 보고 싶다. 그럼 나부터 일 타겟인데? 나부터 제일 먼저 망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경제가 어려질 조짐은 보입니다. 보여요.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이제 서민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으니까, 뭐 지겹도 들었으니까 그래도 해야겠네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질 조짐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잠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경제가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이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감도 못 잡은 사람도 있고. 지금 일단 안 좋은 게 그 가정에 빚이 많아요. 뭐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빚이 많아요. 문제는 못 갚고 있어요. 지금 가계 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집마다 이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계 부채의 상당수는 뭐냐 하면 영끌일 겁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 매달 나가는 이제 원금이자 못 갚은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이제 보면 몇 달치 한 2달, 3달 이제 원금이자 못 내는 집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경매 시장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 이제 부터되게 연끌했다가 이 아파트 이제 원금이자 못 내서 계속 연체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참지 못하는 거죠. 돈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경매 시장에 내놓겠지. 근데 아파트 경매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다 낙찰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아파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긴 해요. 살아가는데. 좋은 공간이 하는데, 근데 아파트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그냥 수많은 주거 형태 하나일 뿐이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파트가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산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파트에 너무 목을 맸죠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앞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그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 지금도 많이 있어. 갑자기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편승하려고 신용대출 받은 사람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그리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아 이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뭔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가 정말 좋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제가 예상하는 건데 일단 금리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대선을 끝나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국도 보면 약간 대선 끝나기 전까지 다 미루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 뭔가 처리해야 될 거를. 예.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가 확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엄살 부리는 사람들, 못 살겠다는 사람들 많잖아.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못 버틴 사람들 많이 발생하겠죠 이게. 또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가야지.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간 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각종 세금 같은 것도 좀 오르겠죠. 근데 이것만 올라도 이제 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축하지 않고 이제 좀 그날 그냥 소비만 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서울 같은 데 보면 김밥 한 줄 4,000원? 좀 5,000원, 6,000원까지 간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00원 주고 밖에 가서 밥 한 끼 되게 못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살기 버거워하는 사람 많이 생겨요. 근데 누군가를 또 이거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참 웃기죠 이게.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위기지만 누구한테 기회라는 거. 바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는 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이런 상황을 또 잡으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한번 보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자산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정의감에서 상식을 무시해온 행태들의 대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하락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상승하기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살집 하나 적정가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 시세 차익은 기대도 하지 마시길.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지라도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바닥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 근데 이미 내가 힘든데 떨어지면요 나도 힘들어집니다. 나도 힘들어져.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자산과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갭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 거야. 이게 눈에는 안 들어. 지금은 안 드러나잖아요. 뭐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과 자산 없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길가에 돌아다니면 똑같아 보니까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진짜 이제 내려가면 더 내려가는 거야 이게. 더. 자산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정의감에서 상식을 무시해온 행태들의 대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욕심이 강했죠. 욕심이. 연끌 같은 게 욕심이 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살 집을 원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집이 비싼데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산 거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연끌 하신 분들 뭐 사정은 이해되지만 우리가 좀 측은심 있게 보지 못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저분들이 연끌할 때 상황도 굉장히 많이 무시했거든요. 연끌 안 한 사람들. 네가 그러니까 집도 못 가지고 힘들게 사는가 이런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좀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어차피 집값 10억까지 간 거 14억, 10억, 15억까지 가자.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신도시는 앞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 그때는요. 이런 말을 밥먹듯이 했다니까. 야, 너 아파트 안 살지? 너 거지야. 이런 말 대놓고 했다니까. 아, 진짜로.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테고 내려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그건 앞으로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뭐냐면 한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져서 내가 바닥까지 가버리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선진국 통계 보면 오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하고 좀 다르게 봐야지 않을까요? 물론 선진국이 그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약간 특이한 선진국이야. 굳이 따지자면. 다른 선진국 그래도 어느 정도 출산율과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집값이 뭐 올라갈 곳은 올라가겠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재무층 인구나 어떤 그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새 아파트를 뭐 못 지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피 심하고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 맞잖아요. 지금 다 지어놨는데 다 지어놨는데 있잖아요. 의리하게 지어진 아파트 많거든. 근데 못 채웠어. 그게 뭐 그 지은 게 문제 있다. 문제 있는 아파트도 있죠.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데 있는데 그걸 살만한 능력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준비는 하세요. 준비는.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준비를 하시라고. 근데 준비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이 너무 허술하게 대비하니까. 한없이 약하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 힘은요. 돈과 능력이야. 둘 다 없어 이게. 둘 다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다는 겁니까? 거기다 멘탈까지 약해. 지금 힘든 건 힘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물가가 올라가고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전기세나 이제 가스비가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버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버틸지. 그럼 내가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그냥 현재만 충실하자 이런 마인드 가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좀 진지하게 좀 소비를 줄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